이게 뭐야? 이거 사람이 아니잖아. 최명진은 침대에 누운 신여진을 만져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병원에서 신여진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실하게 신여진을 끝내려고 찾아왔는데 침대에 눕혀진 것은 마치 신여진처럼 생긴 실리콘 인형이었는데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윤성호가 나타났습니다. 재수씨가 또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준비를 좀 해봤어요. 인형에 카메라와 녹음기가 달려있으니까 재수씨가 한 말과 행동이 그대로 증거로 남았을 겁니다. 윤성호의 철저한 대비로 최명지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시원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어둡게 깔린 병원 복도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구하나는 어린 은총이의 손을 꼭 잡고 과일 봉투를 든 채 조용히 신여진의 병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라앉은 수면 아래에서 무언가 불안정하게 꿈틀대는 기분이 들 때쯤 병실 안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비명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 이모, 이 소리 뭐예요? 무서워요. 괜찮아 은총아. 잠깐만 기다려. 구하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애써 떨쳐내고 문을 박차고 병실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신여진의 산소 호흡기가 어딘가 이상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 상태는 바로 심정지로 이어지는 듯 기계음이 더욱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은총이가 따라 들어오자 구하나는 당황스러움을 애써 감추며 재빨리 응급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떡해. 은총아 뒤로 가 있어. 간호사 불러야 돼. 은총이는 눈에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끄덕였고 기계음은 더욱 거세져서 비상 상황임을 알렸습니다. 그때 문 바로 앞에서 누군가가 황급히 빠져나가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구하나가 놀란 눈으로 돌아보니 최명지가 조용히 복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병실 안에 계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최명지는 뒤돌아볼 생각도 없이 섬뜩할 정도로 차분한 표정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한 자신감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간호사와 의사들이 우르르 들이닥쳐 산소 호흡기를 제대로 재장착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은총이는 병실 구석에서 입술을 깨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의사들은 맥박을 확인하더니 근소하게 살아있음을 알렸습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아직 약하긴 하지만 심장박동이 다시 잡혔어요. 그러나 신여진의 상태는 여전히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은총이는 두려워 울음을 터뜨렸고 구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끝이 떨렸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소스라친 긴장감은 병실을 가득 채웠고 새하얀 벽과 천장에 부딪혀 먹먹한 공포감으로 번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다시 한번 모습을 보인 최명진은 아무렇지도 않게 핸드백을 정리하며 싸늘한 눈길로 병실 쪽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다는 듯, 그리고 이미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된 것처럼. 그녀가 뒤돌아서는 순간 은총이와 구하나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빠졌습니다. 이 비극적 시작이 앞으로의 더 거센 폭풍을 예고하듯 병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분주한 간호사들이 어지럽게 오가는 병원 응급실 복도. 윤성호는 신여진의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반기는 것은 직원들의 수상쩍은 시선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귓속말로 재산 노리고 일부러 사고 낸 거 아니야? 라고 수군댔고 다른 간호사는 윤성호를 향해 못마땅한 눈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아다니는 거야? 구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구하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윤성호가 범인이라는 듯 수군대고 있었고 이런 악의적인 소문이 누군가의 의도적 행위임을 구하나는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뭔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간호사들이 아예 성호 선생님을 가해자처럼 보는 눈치인데 혹시 누가 일부러 소문을 낸 거 아닐까요? 윤성호는 구하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비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나도 그래. 뭔가 이상해. 일부러 날 몰아세우는 느낌이야. 왜 그런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러는 사이 병실 쪽에서는 산소 공급 장치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떼어졌다는 점이 발견되었다는 소문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구하나는 병동 이곳저곳을 살펴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과 은총이가 신여진의 방에 들어섰을 때 이미 어떤 범인이 빠져나갔다는 느낌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혹시 CCTV가 남아있지 않을까? 병원 복도 곳곳을 훑어본 구하나는 CCTV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고 알려졌지만 왠지 모르게 서버 백업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복도에 CCTV 안 보여도 혹시 다른 저장 장치 있을지도 몰라요. 병원 쪽에 물어보고 우리도 한번 직접 찾아보죠. 뭔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윤성호는 그 말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자신에게 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그럴수록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구하나와 약속을 교환하듯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여진이 상태도 걱정되지만 내 결백을 밝히는 게 더 큰 피해를 막는 길일 수도 있어요. 이대로 두면 안 돼요. 구하나는 윤성호의 진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진실은 누군가의 교묘한 덫 속에 파묻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은 쉬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믿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의 뒷말도 복도를 누비는 불편한 시선도 곧 밝혀질 진실의 조각에 불과하리라. 구하나와 윤성호는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에 결의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의가 파헤칠 그림자의 주인은 이미 그림자를 들이우고 숨어있는 최명지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감지했습니다. 어두운 회색 건물 앞 최명지는 마치 오래된 사건을 고발하듯 차분한 표정으로 경찰서를 들어섰습니다. 안쪽 접수 데스크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힌 뒤 조사실로 이동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노트북을 켜는 동안 최명지는 기품 있게 허리를 펴고 앉아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해 진술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려는 건지요? 최명지는 천연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요, 형님 병실에서 나오는 길에 아주버님이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때 뭔가 좀 이상했어요. 나올 땐 산소호흡기 멀쩡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게 떼어진 채로 발견됐다더라고요. 경찰관은 중요해 보이는 정보를 놓칠세라 열심히 타이핑했습니다. 최명지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 이런 암시적 표현이 의심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건 그게 다예요. 근데 아주버님이 형님이랑 재산 문제로 다퉜다는 얘긴 들은 적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그냥 사고로 보기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녀가 우연이나 확신 없다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지 않음으로써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윤성호를 용의자로 생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재산 다툼이란 말이 나오자마자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면 윤성호 씨가 일부러 산소호흡기를 떼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최명지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다시 한번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렇게 단정 짓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느낌이에요. 제가 본 걸 말씀드리는 거고. 아주버님이 병실에 들어가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녀가 살짝 수사관의 눈을 피하며 말을 이을 때 고요한 조사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명지는 끝내 경찰에게서 귀중한 정보 감사하다는 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야말로 자신의 목적지였고 수사관의 마음속에 윤성호가 용의자라는 프레임을 박아 넣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최명지는 핸드백을 여유롭게 들고 서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자신이 먼저 선제 공격을 가했습니다. 누군가 CCTV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윤성호는 순식간에 살인 미수자로 몰려버릴 테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최명지의 야망은 더없이 달콤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복도에 울리는 그녀의 굽소리가 경찰서 벽을 타고 긴 공포의 그림자로 번져나갔습니다. 병원 지하 자료실 앞에서 구하나는 장비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평소라면 허가증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한 곳이었지만 장비서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겨우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장비서는 신여진의 일을 언제나 충직하게 처리해온 인물이기에 이번에도 도움을 주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장비서님 진짜 감사해요. 병원에 CCTV 없다는 말만 듣고 그냥 포기할 뻔했거든요. 제가 무슨 일을 하든 회장님 건강을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복도에 CCTV는 없지만
예비 서버가 있다는 얘긴 들었습니다. 조 형사가 삭제를 시도했더라도 완전히 못 지웠을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은 낡은 서버 컴퓨터 앞에 앉아 저장 파일을 천천히 뒤졌습니다. 최명지가 이미 조 형사를 시켜 영상을 지웠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흔적은 남기 마련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삭제된 파일 영역에서 복구 가능한 영상 목록이 떴습니다. 찾았다. 이 파일 이름 보니까 병실 복도 쪽인 것 같아요. 헐레벌떡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는 작동 불량인 듯 어긋난 픽셀이 잔뜩 끼어 있었지만 그 뒤로 형체가 서서히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인물은 분명 최명지였습니다. 머리칼을 넘기며 병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잠시 후 급히 나오는 장면. 그녀가 손에 쥔 호흡기 튜브가 화면 왼쪽 하단에 스치듯 보였습니다. 이거 확실하네요. 최명지가 산소 호흡기 떼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구하나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조금 흐릿하긴 해도 화면 속 행동이 무엇인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구하나는 USB를 꺼내 가능한 모든 파일을 복사해 담았습니다. 이걸로 윤 선생님이 누명 안 써도 되겠어요. 근데 최명지가 저렇게까지 했다는 게 진짜 소름 돋아요. 장비서 역시 착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여진의 곁을 지켜온 자신으로서는 이 배신 같은 음모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놀라움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영상은 안전하게 보관하고요. 경찰에도 바로 낼 수 있게 준비해 둘게요. 최명지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구하나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동자 속에는 분노와 결연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전의 열쇠, 그리고 신여진과 윤성호의 결백을 밝히는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이제 반격할 차례군.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는 구하나의 등 뒤로 불안한 형광등 불빛이 반쯤 깜빡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그 화면은 잘못된 음모를 폭로할 날카로운 증거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햇볕이 비치는 경찰서 유치장 안, 윤성호는 벽에 기대 앉아 어두운 얼굴로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밤새 신문을 받았지만 제대로 해명할 틈도 없이 용이 자라는 딱지가 붙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 진짜 날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야. 최명지, 설마 네가 그런 건가? 그때 교도관이 면회가 왔다며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구하나였습니다. 구하나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윤성호를 바라보며 서둘러 말을 꺼냈습니다. 윤 선생님, CCTV 영상 찾았어요. 최명지가 호흡기 떼는 장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윤성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꽉 죄어왔던 억울함이 한순간에 터질 듯 했습니다. 그는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안도의 웃음을 내비쳤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하나씨. 고마워요. 이걸로 내 결백도 여진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도 전부 설명할 수 있겠어요. 구하나는 곧바로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USB를 경찰에 제시해 윤성호의 무혐의를 주장하고 최명지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윤성호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억울했던 마음과 분노가 뒤엉킨 감정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뭐든 도울게요. 조사에서 필요한 말 다 하겠습니다. 근데 최명지가 진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구하나는 강한 어조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명지는 이미 몇 번이나 무리수 뒀잖아요. 이번에도 자기 확신 있었겠죠. 하지만 저희가 드디어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그들은 짧게나마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비록 아슬아슬한 상황이지만 결정적 증거를 손에 쥐었기에 더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윤성호를 억울하게 만든 이 사건을 뒤집고 무엇보다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신여진을 위해서라도 최명지의 죄를 밝혀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하나씨. 이제 여기서 나갈 날도 얼마 안 남았겠네요. 바로 그 순간 교도관이 다시 문을 열며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구하나는 급히 물러나면서 USB를 꼭 지키겠다는 결의를 윤성호에게 전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철컥하는 소리가 들리자 윤성호는 차가운 벽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이제 반전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CCTV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최명지가 얽어놓은 함정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윤성호는 텅 빈 유치장 안에서 처음으로 가슴을 펴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숨은 억울함이 아닌 희망의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커튼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무정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신여진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고 심장 모니터는 간신히 떨리는 수치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한숨을 쉬며 차트를 넘기더니 구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정지는 넘기긴 했는데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진 않았어요. 회복 가능성도 많이 낮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깨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해요. 구하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여진을 향한 자신의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녀에게 당했던 일들도 복수심을 품었던 구지석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누워있는 신여진은 그냥 연약한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깨어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 전부 얘기해줄 수만 있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을 텐데요. 의사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려다 구하나의 표정에서 깊은 고민을 읽고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중환자실의 기계음이 다시 텅 빈 침묵 속에 맥박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구하나는 침대 곁으로 살짝 다가가 신여진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마치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은 생명력이 은은하게 느껴졌습니다. 의료진과 보안 요원들은 별다른 지시가 있었는지 병실 주변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구하나는 내심 최명지가 다시 찾아올까 봐 우려했습니다. 병원 복도와 연결된 통로 곳곳에 보안 스태프가 배치된 것을 보니 윤성호나 장비서가 미리 조치를 취한 듯 했습니다. 곧 구하나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장비서가 보내온 메시지였습니다. CCTV 증거 검찰 측에 넘길 준비 중입니다. 경계 철저히 해주세요. 구하나는 안도하면서도 신여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양부모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의심해왔고 또 은총이를 해치려 했던 건지 의심도 했던 사람이 바로 신여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산소호흡기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마주하니 복수심이라는 감정조차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깨어난다면 과연 어떤 말을 남길까? 모두에게 사죄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차가운 권력자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 어떤 방향이든 지금으로서는 기약 없는 기다림일 뿐이었습니다. 구하나는 숨을 고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조용히 앉아 신여진의 손끝을 바라보며 미약하게나마 연대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살려야 한다. 진실을 위해서도 이 사람 자신을 위해서도. 그 생각이 현재 구하나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병실 안, 윤성호는 문을 열고 들어와 주위를 살폈습니다. 침대에는 분명 신여진과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누워 있었지만 얼굴 위를 덮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의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실리콘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형처럼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윤성호는 마스크를 살짝 들어 올리고 인형 속에 장치해둔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최명지가 저지른 모든 말과 범행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미리 계획해둔 함정이었습니다. 여진이 상태가 괜찮은 건지. 나도 한때는 확신 못했었지. 근데 결국엔 이렇게까지 준비하게 될 줄은 몰랐어. 병실에 들어온 장비서는 깜짝 놀란 눈으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장비서는 오랜 세월 신여진을 모셨지만 이런 극단적인 수를 써서 범인을 잡는 계획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제가 들은 바로는 회장님이 위중하시다고 해서. 윤성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전후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신여진이 최명지에게 습격당한 직후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정신을 잃었고 윤성호가 의료진과 긴밀히 협력해 신여진을 다른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는 것. 그 사이 병실에는 신여진과 비슷하게 만든 실리콘 인형을 눕혀두어 최명지나 다른 이들이 다시 습격해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함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최명지가 한 번이라도 더 병실에 들어와서 뭔가 시도하면 인형에 설치한 녹음기랑 카메라가 전부 기록하게 해놨어요. 한 번 녹음된 것도 이미 있고요. 여기 이 장치에 그때 최명지가 한 말 다 담겨 있어요. 놀란 장비서가 녹음기를 받아 재생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최명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내 딸 망친 죗값을 치러봐.
이대로 죽게 두면 끝날 줄 알았는데. 같은 무시무시한 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당장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근데 회장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거죠? 윤성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유진 엄마는 안정실에 있어요. 언제 깨어날진 아직 모르지만 예전보다 상태가 나쁘진 않아요. 다 안전을 위해서 숨긴 거고 병실엔 저 인형을 대신 눕혀둔 거예요. 장비서는 경악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도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최명지가 추가 범행을 저지르도록 유도하고 그 증거를 더 확실히 확보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전이 성공을 거둔 듯 했습니다. 실리콘 인형이 눕혀진 병실은 의도적으로 낮은 조명과 혼수 상태를 연출한 장비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성호는 그 덫에 걸려든 최명지를 생각하며 결코 가볍지 않은 표정으로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끝장이다, 최명지. 마음속에서 나지막이 뱉은 다짐이 허공으로 흩어지며 병실 조명 아래 인형의 무표정한 얼굴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새벽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병원 로비, 의무실 옆으로 향하던 최명지의 발걸음이 돌연 멈췄습니다. 커다란 경찰관 2명이 그녀의 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면서도 모른 채 눈썹을 치켜올린 최명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최명지 씨 맞으시죠? 신여진 회장님 사건 관련해서 긴급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최명지는 코웃음을 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살인미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증거도 없이 이러는 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경찰관 중 한 명이 태블릿을 열어 영상 파일을 재생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CCTV 복원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녹음 파일을 문서화한 증거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파일 안에 또렷하게 잡힌 최명지의 모습과 목소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산소호흡기 떼고 나오는 분, 최명지 씨 맞으시죠? 그리고 이 음성도 본인 거 맞죠? 그제야 최명지는 초조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구하나와 장비서가 복도 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눈물이 그렁한 채 단호한 표정이었고 장비서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최명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최명지는 서서히 뒷걸음질 치면서 필사적으로 부정했습니다. 너희가 조작한 거잖아. 그 영상도 녹음도 다 날 모함하려고 만든 거지. 그러나 경찰관들이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그 소리에 최명지는 고개를 휙 돌려 구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이딴 짓 꾸민 거지?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한 결과야. 난 그냥 그 증거를 찾았을 뿐이야. 경찰들이 최명지를 양팔로 붙잡고 이동시키자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외쳤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겠어? 난 그냥 우리 세영이 위해서 그런 거라고.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어줄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드러난 증거는 명백했고 그녀가 살인미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반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떠밀리듯 경찰차에 태워지는 최명지의 눈에는 당황과 분노 그리고 어딘가 모를 패배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돌아서서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오는 구하나는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최명지를 올감해야 했지만 이렇게 끝나버리는 일이 정말 최선이었는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악행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것이 지금 밝혀야 할 진실이자 목숨이 위태로운 신여진이 겪은 부당함을 되갚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접한 윤세영은 머릿속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횡령 공모 문서 위조 등도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었습니다.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구지석이 기다렸다는 듯 그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세영아, 너희 엄마 일도 그렇고 네가 한 짓들도 다 드러났어. 윤세영은 구지석을 노려보면서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그냥 나 도망치게 둬.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든가. 구지석은 싸늘한 얼굴을 하면서도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총이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잘못 인정하면 나도 합의는 좀 도와줄 수 있어. 근데 끝까지 부인하면 진짜 감옥에서 못 나올 수도 있어. 윤세영은 그 말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자존심이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모든 걸 덮어놓고 해외로 빠져나갈 수도 있었지만 이미 회사 계정이 동결됐고 여권도 구지석이 막아버렸습니다. 고민 끝에 윤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다 망친 거 알아. 횡령도 위조도 다 내 잘못이야. 구지석은 윤세영이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에 미국 유학 시절 사랑했던 기억이 겹쳐서 마음이 아팠지만 그 애정은 이미 소진된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니 최명지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시점부터 윤세영 역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윤세영은 휴대폰을 꺼내 관련 자료를 전부 삭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지석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자백하고 합의 절차 밟아. 진짜 마지막 기회야. 더 숨기려 하면 난 너 도와줄 생각 없어. 윤세영은 결국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눈물을 흘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잘 나가던 척했지만 결과적으로 남은 건 그 어떤 사랑도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미래와 어머니의 몰락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복도에 남겨진 윤세영의 흐느낌은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구지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예전의 윤세영을 떠올리게 해 마음 한구석이 아릿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돌이킬 수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대가를 치르는 일뿐이다라고 구지석은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서 신여진이 천천히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마치 안개 낀 듯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의식이 깨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응급 상황 이후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몸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의외로 구하나였습니다. 은총이를 데려다 두고 온 것인지 구하나는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여진이 깨어났음을 확인하자 놀란 듯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신 드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신여진은 처음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술을 달싹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가 날 구했어? 구하나는 미묘하게 시선을 돌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는 저도 그렇고 은총이도 있고요. 윤 선생님까지. 다 같이 회장님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사고 이후에 정말 많이 위태로웠거든요. 신여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난날 은총이를 자신이 이용하듯 했던 기업 사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과오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구하나는 과거에 자신이 학대하고 버렸던 구영민 부부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미안하단 말은 해야겠구나. 구하나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여진에게도 자신과 구지석 그리고 동생들이 겪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앞에서 회복 중인 신여진이기에 거부감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신여진은 숨을 한번 고르고 의외로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내가 했던 기업 사냥, 네 부모님 회사 망하게 만든 거 다 인정할게. 이제 회사가 어떻게 되든 난 자리 내려놓고 사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말에 구하나는 눈이 커졌습니다. 신여진이 이렇게까지 결단을 내릴 줄은 몰랐습니다. 기업 사냥의 피해자는 많았고 그 중심에 신여진이 있었습니다. 허나 이 모든 걸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려는 그녀의 태도에 한순간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실 건가요? 신여진은 떨리는 손으로 구하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젠 회장 자리에도 미련 없어. 내가 한 잘못들 진심으로 사과할게. 나중에 은총이한테도 진짜 내 마음 보여주고 싶어. 그 순간 병실 창문으로 부드러운 햇빛 한 자락이 스며들었습니다. 신여진의 눈에는 미처 닦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구하나는 복잡한 감정에 가슴이 꽉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한 방울은 마치 오래된 앙금이 녹아내리는 신호처럼 따스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금 새로운 길을 여는 시작이 되리라는 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회장실의 한쪽 벽에는 수많은 상장과 트로피가 진열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짝이는 성취 뒤에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눈물이 있었을까요? 구지석은 그 벽 앞에 서서 씁쓸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휠체어에 몸을 기댄 신여진이 들어섰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스스로 움직일 정도는 되었습니다. 이제 다 인정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겪은 고통, 그리고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그게 회장님 기업 사냥 때문이라는 거요. 신여진은 미약하게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침통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난 잘못했어. 그때 너희 부모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핑계를 대고 싶지 않다. 책임이 전혀 없진 않으니까. 구지석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토록 오래 끌어왔던 복수심이 이제야 실체를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제가 예전엔 너무 철없이 복수만 생각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회장님이 이제 사과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더는 제 감정에 갇혀 있진 않을 거예요. 신여진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해성그룹 로고가 크게 걸린 간판이 보였고 그곳에는 이제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회사를 이끌 생각은 있니? 구지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전 회사보다도 제 가족부터 챙기고 싶습니다. 은총이 누나, 지은이, 지창이. 그리고 구영민 대표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도 해야죠. 그게 제 우선입니다. 신여진은 그런 구지석의 대답을 듣고 어딘가 홀가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뻔했던 자신에게 구지석이 인간다운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난 이제 물러날 거야.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보상도 시작할 거다. 피해본 사람들, 네 부모님도 포함해서. 더 늦기 전에 해야겠지. 구지석은 복잡한 심정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론 난 일이었습니다. 증오도 복수도 이제는 각자 책임을 인정하고 걸어나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증오와 원한은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최소한 거짓이나 부인 없이 서로의 상처를 인정했습니다. 복수의 완성은 결국 파멸이 아닌 자신을 올가맨 어둠으로부터의 해방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구지석은 그 해방을 찾아 한 발씩 걸어나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신여진 역시 죗값을 진심으로 치르겠노라 결심하며 긴 한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복수의 불길은 이제 서서히 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한적한 구청 건물 앞 구하나는 분주히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은총이가 한껏 들뜬 얼굴로 이리저리 구청 로비를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은총이를 정식으로 구하나의 호적에 입적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 이모, 이제 저 진짜 이모 아들 되는 거죠? 너무 좋아요. 구하나는 은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 은총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오래 기다렸지? 은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 후 필요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직원으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은총이는 힘껏 구하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시각 밖에서 황진구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류 작업이 끝나자 황진구는 자연스레 다가와 미소를 건넸습니다. 하나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은총이가 하나씨 아들이네요. 구하나는 기쁨에 북받쳐 눈물을 살짝 훔치며 작게 웃었습니다. 네, 사장님 덕분이에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신 덕이에요. 황진구는 괜스레 머리를 긁적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저한테 사장님이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해성 투어도 다시 시작할 준비하고 있잖아요. 곧 새롭게 시작할 텐데 저랑 같이 동료로 일해주시겠어요? 그럼요.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할게요. 은총이한테도 좋은 세상 보여주고 싶어요. 그 뒤 세 사람이 함께 구청을 나섰을 때 신여진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재단 설립 관련해서 미팅 잡았어. 꼭 참여해줘. 이제는 신여진이 원한이나 분노가 아닌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재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그 메시지를 확인하고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변했을까? 하는 의구심과 그럴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뒤섞였습니다.
한편 은총이는 황진구의 손을 잡고 제잘거렸습니다. 아저씨 해성 투어 다시 하면 저도 같이 놀러 갈 수 있어요? 황진구는 은총이에게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은총이 마음껏 놀 수 있게 여행 상품 많이 만들어줄게. 그 말에 구하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색했던 감정이든 과거의 상처든 이제는 서서히 아물고 있었습니다. 은총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고 해성 투어 부활과 더불어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려 했습니다. 바람 한 줄기 불어오는 거리, 가볍게 흔들리는 가로수 아래에서 셋은 환한 얼굴로 걸어 나갔습니다. 마치 빛나는 미래가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은총이의 웃음소리는 하늘까지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잔혹한 범죄가 드러난 뒤로 최명진은 법정에서 무거운 죗값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살인 미수와 뺑소니, 교사 혐의까지 추가되자 그녀에게 내려진 형량은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재판정 안에서 고개를 떨군 최명지의 모습은 실로 비참했습니다. 한때 해성그룹의 권력을 꿈꿨지만 결국 감옥행이라는 결말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수감된 이후 윤세영도 도피할 길 없이 감옥에 갈 처지였습니다. 횡령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수사가 마무리됐고 윤세영에게 선고된 형은 꽤나 무거웠습니다. 재판정에서 마지막으로 구지석과 눈이 마주쳤을 때 윤세영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나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진짜 이렇게 끝나는 거야? 돌아올 수 있게 해. 네가 책임 다 하고 나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윤세영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인정과 반성뿐이었습니다. 감방으로 향하는 길이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한편 의식을 찾은 신여진은 공식적으로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며 재단 설립과 피해 보상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서 휠체어에 앉은 채 각종 문서에 서명하며 기업 사냥의 피해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려 했습니다. 방송국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드린다라는 신여진의 울먹이는 목소리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사이 구지석과 구하나는 동생들과 은총이를 돌보며 새로운 삶의 방향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사업 운영은 구지석이 맡고 구하나는 해성 투어를 부활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내며 각자의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은총이는 구하나와 진정한 가족이 되어 웃음을 찾아갔고 동생들도 부모에 대한 복수심을 내려놓고 서로 보듬어 주었습니다. 세상의 이목은 결국 악인이 파멸되는 장면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스스로 상처를 마주한 이들이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 또한 존재했습니다. 범죄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수를 넘어 진정한 화해를 찾고자 노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철창 안에서 지난 날을 후회하며 시간이 멈춘 듯 살겠지만 윤세영은 언젠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새로 시작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황진구와 구하나, 구지석, 은총이, 신여진은 각각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신여진은 정식으로 재단을 출범시키고 구지석과 구하나는 가족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따뜻한 여행 사업을 펼쳐가기로 했습니다. 모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질 때 비로소 다음 발걸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두 깨달았습니다. 거친 파도 끝에서 맞이한 이 엔딩은 결코 완전한 해피엔딩이 아닐지라도 서로의 성장과 희생을 통해 가까스로 피어난 진정한 화해였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